왜 자네 안 오지? 텔레파시로 밥 달라 하지 마. 밥 먹으러 가자. 안녕하세요. 이제는 하도 와서 정겨워. 출근하는 거 같아. 2019년 12월 10일 정경신 교수님의 3차 공판 준비 기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8시 51분에 도착했는데 424호실 앞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신 분은 중년의 신사분이셨는데 제 영상을 보시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직접 재판을 보러 지방에서 올라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뒤이어 김남국 변호사와 알릴레오 조연출이 오셨는데 김남국 변호사님이 제일 시끄러우셔갖고 창피했어요. 전화가 계속 와요. 인기가 쩔어요. 1차 때도 그렇고 2차 때도 그렇고 기자들이 줄을 서지 않았어요. 재판 시작 10분 전에 와서 새치기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재판장 앞에다가 가방으로 줄을 세워놨습니다. 맨 앞에 가방이 접니다. 보통 이런 재판은 이렇게 줄을 섭니다. 공판검사 중에 딱 봐도 노련한 검사가 한 명 더 생겼습니다. 이게 서열이 높은 순서대로 앉는 것 같더라고요. 판사 측에서 멀수록 서열이 높아 보입니다. 첫 번째 공판은 사건 자료조차 주지 않았고 두 번째 공판은 사건 자료의 이름을 다 ABCD로 적어서 줬습니다. 세 번째는 기간을 충분히 줬기 때문에 당연히 변호인 측에 사건 자료가 다 있을 거라고 판사님은 생각했는데 물어보니까 변호인 측에 사건 자료가 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냐 하면 변호인 측에서 등사를 요청하면 등사 직원이 사건 자료에 이름을 지우고 그 이름을 지운 사건 자료를 검사 측에 다시 보내요. 그러면 검사가 또 검사예요. 이렇게 사건 자료에 이름을 한 땀 한 땀 지우니까 2주가 지났는데도 아직 사건 자료가 변호인 측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게 A4 한 묶음 정도를 한 건이라고 하는데 사모펀드 건만 27건이고 입시 비리 건은 25건입니다. 변호인단이 확보한 건수는 사모펀드 24건까지라고 합니다. 재판이 시작된 게 10월 18일인데 두 달간 변호인이 사건 자료를 반도 못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자료가 50건이 넘어요. 일단 판사님이 열받으셨습니다. 이런 간단한 재판을 준비 공판만 4번 열어야 한다는 게 판사님도 화가 나신 상황입니다. 판사님이 볼 때 이건 구속 여부를 논할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계속 이렇게 재판이 지연된다면 정경신 교수님의 고속 청구를 고려해야 한다고 3번 정도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번 공판에서 기레기들이 외쳤던 사건 병합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판에는 공소장 변경만 논의했습니다. 먼저 검사 측에서 왜 공소장이 변경돼야 하는지 주장합니다. 서열 2위 검사가 말합니다. 존인 씨가 위조한 문서는 하나니까 역사적으로 단일한 문서가 하나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다. 그래서 동일 사건이다. 그러니까 정경신 교수님이 구속된 이유인 그 표창장을 존인 씨가 위조했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위조한 문서는 하나니까 나머지는 무시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시하자는 것들이 표창장 그거 한 장 빼고 모든 겁니다. 진짜 모든 것. 심지어 첫 번째 공소장에는 조민 씨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 변호인 측 입장을 듣습니다. 첫 번째 공소장으로 만든 표창장은 원본에 직인을 찍은 거고 두 번째 공소장은 프린트한 거니까 표창장이 사실상 2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진짜로 공소장을 읽어보면 범행 동기, 목적, 공범, 시간, 장소까지 모든 게 다 다릅니다. 상식적으로 변호인 측 말이 납득갑니다. 이 재판은 하디브라서 판사님이 3명입니다. 검사 측과 변호인 측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판사님 3분이 의견을 나누고 결정합니다. 공소장 변경 불허를 결정했습니다. 검사 측이 예상 못한 것 같습니다. 보통 재판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발언하려면 판사가 답변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판사님께 양해를 구한 뒤 말을 시작하는데 서열 1위 검사가 혼자서 말을 막 시작합니다. 몇 회 검사들은 막 얼굴을 쥐어짭니다. 1차 공판 때도 그랬고 2차 공판 때도 그랬고 검사들이 별 말이 없었는데 3차 공판만 유독 공소장 변경 불허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합니다. 서열 2위로 보이는 검사가 내 또 손자디가 없네 하는 표정으로 웃고 검사들이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건 처음입니다. 검사들이 막 마이크를 쥐고서 거의 랩을 하기 시작하니까 판사님이 못 참고 검사님 하시면서 말을 막아보려 하는데 여기서 이상한 게 검사들이 판사와 각을 세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결정난 게 바뀌지도 않기 때문에 굳이 판사와 감정 싸움 해봤자 얻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검사들이 계속 공소장 변경 불허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어차피 위조된 표창장은 하나인데 나머지는 사소한 것이라고 합니다. 검사 측은 이 공소장 두 개가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판사님이 딱 잘라 모든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는다고 못 박으십니다. 판사님이 참다 못해 재판부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 측은 자신들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봅니까? 라는 속이 다 시원한 말을 하십니다. 보통 판사님이 이 정도 호통치시면 조용해지는데 이 공판장은 진짜 이상합니다. 검사들이 이 말에 더 반발하고 반박하자 판사님이 재판부의 지시에 따라달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반발하면 퇴정 요청할 거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게 보통은 반대예요. 검사들은 판결이 어떻게 되든지 감옥 갈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조용한 반면에 피의자는 어떻게든 감옥 안 가려고 판사님께 요청하는 사항이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혼나는 건데 이 재판은 검사 측이 수사 자료를 가지고 재판을 너무 오래 지연시켰고 공소장을 이상하게 써놓고 병합해달라, 변경해달라 요구하니까 검사가 혼납니다. 혼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판사랑 각을 세우고 싸웁니다. 드라마 보는 줄 알았어요. 검사들은 공소장 변경이 불허될 거라고 예상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추가 증거를 내겠다며 무슨 스캔본 같은 걸 제출했습니다. 판사님은 공판기일에서 증거 목록에 없는 증거를 제출하면 기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검사 측 항의가 하도 거세자 판사님이 그럼 항소심에서 항소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말이 무척 이상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에 2심 재판을 항소심이라고 합니다. 1심 재판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항소심을 이야기한다는 건 검사 측에서 공소 기각을 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이번 공판에서 사문서 위조는 물론 공문서 위조까지도 헌법을 인용하며 무죄의 가능성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검찰은 바보가 아닙니다. 대부분 검사 측이 공소 기각을 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이게 항소심까지 가게 된다면 반드시 내년 총선과 일정이 겹치게 됩니다. 고양이 뉴스 원재윤이었습니다. 안녕! 빵 좋아해요? 네, 좋아요. 무슨 빵이에요? 크림빵. 크림빵? 아, 난 고로케가 좋은데. 오늘 미세먼지 많은데. 단팥빵이 미세먼지 좋다. 솔직히 맛있죠? 내가 이런 일 왜 하고 있지 근데?